시장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코스피는 뭐 0.01% 강밥 정도입니다. 강밥 정도고, 반면에 코스닥은 어떻게 됐습니까? 0.7% 강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듭 강조했습니다만, 코스피보다 코스닥에 집중하자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고, 코스닥 지수가 지금 1000포인트대에서 계속해서 연일 신고가를 기록합니다. 제가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20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여러분들한테도 20년 만에 20년 만에 기회가 도래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20년 만의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20년 만의 기회. 음?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제가 한 대표가 매일매일 무방에서 무방 열어드리고 또 TV 방송을 통해서 시황 얘기해드리고 종목군들 얘기해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방향과 주도주까지도 지금 완벽하게 여러분들한테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20년 만의 기회예요, 여러분들. 20년 만의 기회. 그냥 뭐 주식하면서 맨날 용돈 벌고 치고 빠지고 용돈 버는 그런 기회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여러분들의 재산을 손실난 것을 만회를 하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기회가.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코스닥 지수 월봉 보세요, 월봉, 여러분들. 월봉. 제가 노래 불렀잖아요. 이건 20년 만의 기회예요, 여러분들. 코스피 대형주 보지 마세요. 음? 코스피 대형주도 뭐 몇 개 갑니까? 그 코스피 대형주들 중에서도 보세요. 바이오 제약주들 SK 바이오사이언스 이거 누가 얘기한 겁니까? 한 대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죠? 얘만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음? 얘만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 어때요, 여러분들? 대형주들 뭐 올라간 거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대형주 중에서 DB하이텍 같은 반도체주들이 좀 많이 빌려가지고 오늘 올라온 것이고요. 없죠?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보험주들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보험주에 대해서 보험 들어 놓으세요라는 얘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보험주에 보험 들어 놓으세요라는 얘기 해드렸을 겁니다. 그 얘기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외에는 볼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고 내 반도체가 어때요, 여러분들? 보세요. 한 번에 터지죠? 그동안 올랐던 종목군들은 또 갑니다. PSK 테크도 더 갔고, 사이맥스도 더 갔고, 그죠? 유니셈도 더 갔고, GSD도 야금야금 계속 갑니다. 그런 가운데 덜 올랐던 종목으로 제가 매기 확산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오늘 보세요. 오늘 반도체 항주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들 다 올랐어요, 여러분들. 그죠? 되는 종목에 집중하라. LOT 베큐um 여러분들한테 계속 설명드렸었죠. 결국엔 뒤늦게 LOT 베큐움도 고개를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제가 얘기한 종목들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음, 무방에서 여러분들한테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다 분석을 드렸는데 하물며 우리 뭐 VIP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시장의 큰 흐름을 보고 그리고 주도주를 보고 매매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한 대표가 매매하는 방식은 뭐냐면 시황을 모르면 주식을 못 합니다. 시황을 모르면 전체적인 큰 흐름을 모르면 맨날 단타만 쳐요, 단타만. 예, 단타만 치고 시황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시황하고 무관한 건 단순하게 기업 내용만 보고 매매합니다. 기업 내용. 중소형주들 있잖아요. 지수하고 무관하게 가는 것, 그 기업 내용만, 작은 틈새 종목들 있죠? 몇 개 안 되는. 예, 그런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해야 돼요. 시황을 알게 되면 뭘 알아요, 여러분들? 주도주를 알게 되는 겁니다. 주도주를 알게 되는 것이고, 주도주는 뭐예요, 여러분들? 주도주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익을 주는 게 바로 주도주입니다. 말 그대로 코스피 지수가 10%가 올라가게 되면 주도주들은 50%, 100% 이상 올라가는 게 주도주예요, 여러분들. 그죠? 바로 그겁니다. 시황을 알기 때문에 주도주가 나오는 것이고 그 주도주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지금 바이오 제약주들과 반도체. 바이오 제약주들도 한 대표가 그동안 거의 매매를 안 하다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우리 바이오 제약주 봅니다. 봅니다. 이제 매매할 겁니다. 이런 얘기 됐었죠, 여러분들. 지금 바이오 제약주들 한 대표가 계속해서 바닥권에서 매집할 종목들, 유망한 종목들 지금 계속해서 발굴을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들. 응?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남들이 다 던지고 안 보는, 그러나 단순하게 차트만 가지고 보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강력한 경쟁력과 실적 호전, 성장성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의 대시세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공략해야 됩니다. 바이오 제약주는 바로 그런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고, 반도체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여러분들.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못 갔던 종목들까지 다 갑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말씀드린 신고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이죠. 탄력은 떨어집니다만 유니셈의 주가도 연일 신고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사이맥스, PSK테크 여러분들한테 이겼던 종목들 다 갑니다. 원익 IPS도 지금 별밤에서 또 나갔던 종목이죠. 탄력은 떨어집니다만 계속해서 강세가 나오고 있고, 이제는 못 올랐던 네페스라든가 이런 바닥권 종목권들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LTV금 같고요. 자, 여기다가 덜 올랐던 종목군들의 강세도 계속 이어집니다. 오션 브릿지 같은 이런 종목들도 시세 분출이 상당히 강도롭게 나오죠, 여러분들. 진익이면서 못 올랐던 종목군들까지도 이제는 고개를 들고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오르고 있는 종목 보세요. 오르고 있는 종목들 상승 추세 우상향으로 이어지는 종목은 계속 상승세가 이어집니다. 그죠? 그러다가 옆으로 못 올랐던 이런 종목들이 옆으로 기어갔던 종목이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이제 매기 확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매수세가 일부 대장을 중심으로 들어오고 일부 대장주들이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도주들은 지금 반도체 장비주가 주도주잖아요, 그죠? 반도체 장비가 주도주면 이렇게 이제 깔때기 형태가 나온 겁니다. 맨 대장 전체적인 반도체 장비주의 상승세를 이끌어가는 요 앞에 대장 섹터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못 올랐던 주변주까지도 따라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반도체 장비주는 다 그런 것이고요. 말 그대로 반도체 장비주들은 물반 구기반입니다. 물반 구기반이에요. 그죠? 속된 말로 개나 고등어나 다 올라가는 반도체에 반자만 들어가도 개나 고등어나 다 올라가는 그런 반도체 장비주들의 레이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물론 반도체 장비주가 가면서 나머지 IT 부품주도 가죠. PCB 관련주들 주가로 강했죠, 여러분들. 응? PCB 관련주들 주가 반등도 상당히 강하게 나옵니다. 오늘 대덕전자 강세가 나왔었죠, 여러분들. 그죠? 갔다가 밀리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IT 부품주로 매기가 확산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죠? 5G, 나머지 2차전지, 또 수소 이쪽은 아직은 부진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매기는요. 반도체가 맨 앞에 서서 나머지 섹터들도 이제 서서히 고개를 들 거예요. 왜 그래요? 이미 올라간 종목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대기 자금들이 덜 올랐던 종목을 중심으로 매기가 확산됩니다. 그러면 대장주는 이렇게 먼저 가죠. 후발주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렇게 가버립니다. 뭐예요? 물반 고개반이라 했잖아요, 여러분들. 응? 이런 시세 흐름을 절대적으로 놓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현재 이 장세는 여러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주식 자, 자 현재 이 구간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이 구간은 여러분들이 뭐 현금이 있고 주식 현금이 있는 분들은 뭐 고민하지 말고 일생일대의 기회로 활용을 해라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고, 문제는 주식으로 꽉 찬 분들 중에 포트폴리오가 영 아니거나 지수가 올라가고 신고가를 경신하더라도 수익이 나지 않는 분들이 문제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과감하게 포트폴리오를 교체를 통해서 주도주로 옮겨가라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돈버살림, 그래야 잘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제가 지수는 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수는 보지 마세요. 지수 봐봐야 괜히 여러분 지수 보면서 매매하시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한 대표가 무방을 통해서 TV 방송을 통해서 전체적인 시황의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잖아요. 그럼 시황 거기서 참고하세요. 그리고 무방을 통해서도 한 대표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시황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시황 보지 마시고요.
종목에만 올인하세요. 특히나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의 종목에 대해서 집중을 해라라는 얘기를 역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거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들.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지금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그동안 손실 났던 부분들 좀 많이 하고 싶고 정말 수익을 내고자 한다고 한다면 이 기회를 절대적으로 놓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보시면 이미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예 말씀하셨듯이 지금 바이오제약주도 보세요.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 흐름 자체가 강력하잖아요. 그죠? 여기 대바닥인데요. 음? 대바닥 거리고 일단 지금 보유예수 물량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도 많이 하죠. 보유예수가 풀려가지고 보유예수 물량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단순하게 보유예수 풀렸다 그래가지고 기관외국인들이 팔고 그러진 않아요. 보유예수가 풀렸어도 이 회사의 기업 가치와 성장 가치가 괜찮으면은 보유예수가 풀렸어도 기관외국인들은 안 팝니다. 오히려 매수해요, 여러분들. 제가 그 얘기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었죠? 말씀드렸습니다. 올라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일부 기관은 털고 일부 기관은 삽니다. 또 외국인들은 사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강하게 눌림을 주고서 주가 반대세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그런 성장 가치가 있는 섹터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보는 게 맞는 것이고 그런 기업의 가치를 가지고 지금 시장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SK 바이오사이언스라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거는 뭐냐면 상장된 종목군들 중에서 참 보기 드물게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가 됐었고 아스트라제네카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비롯해서 지금 CMO가 지대되기 때문에 내년 올해 실적은 지난해보다 월등히 좋아집니다. 여기다가 코로나 백신 개발까지는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백신 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정부의 백신 개발을 위한 전폭적인 지지가 계속 이어질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지금 백신을 거의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전폭적인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의 어떤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정확하게 올라가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서 잡았겠습니까? 우리 회원님들은 여기서 잡았는 여기서부터 이날부터 그죠? 이날 완전 대바닥 거부터 그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어디서부터 얘기했습니까? 여기서부터 얘기했죠. 여기서부터 얘기하면서도 우리도 타이밍을 잡고 우리도 정확하게 들어간 겁니다. 올라오죠 여러분들. 그런데 바이오제약주를 보시게 되면 SK 바이오사이언스만큼 올라간 종목도 많지가 않아요. 지금 녹십자 랩셀 정도 하나 정도 올라갔고 나머지 거의 없죠 여러분들. 한미사이언스 요거밖에. 그죠? 뭐예요? 이 많은 바이오제약주들이 다 가는 장세가 아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차라리 삼성바이오스가 다요 여러분들. 그냥 애지간한 바이오제약주 매매하려면 차라리 그냥 삼성바이오스 매매하는 게 낫습니다. 이거 사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 바이오제약주는요 종목 선별이 정말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종목 선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5G가 지루하니까 주가는 바닥권이니까 여기서 던지고 도망가기 너무 아깝긴 하지만 바닥은 바닥인데 못 가니까 여기에다만 올인하지 말고 일부라도 자금을 옮겨라라는 얘기를 해드렸었잖아요. 그 옮기면서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반도체 쪽으로 보셔라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오늘 이 반도체 장비주들의 주가의 급등세를 이끌어냈었던 종목군들 아주 오늘 강한 시그널이 나타났죠 여러분들. 그죠? 자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서 지금 이 어버브 반도체 같은 종목들 이 종목이 오늘 반도체 장비들의 주가 강세를 상당히 강도롭게 이끌어낸 겁니다. 그죠? MCU 마이크로 컨트롤 유니트 자 이 모든 전자기기 장품의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전자기기 장치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MCU를 개발하는 업체가 바로 이제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이 종목이 주가가 뭡니까? 어제 기사에서 많이 나왔죠 여러분들. 기사에서 MCU 가격이 5배 6배 치솟았다. 엄청나게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전반적인 반도체 장비들 반등세에 이끌어낸 것이고
반도체 장비주 전반에 걸친 강세 흐름이 본격화되는 그런 계기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이 이런 모멘텀 이렇게 이제 신문 기사상으로 노출이 안 되더라도 정말 지금 제품가 강세와 더불어서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반도체 지금 엄청나게 공급이 딸리는 거. 제품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여러분들 반도체 디램 가격의 강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나중에 요 SK 하이닉스 시세가 얘가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나올 겁니다. 얘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서 반도체 장비주 전반에 걸친 반등의 흐름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은 제가 오늘도 얘기합니다. 오늘 주가 좀 많이 올랐다,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이제 대놓고 시작한다라는 그런 신호탄을 쏜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움직여야 돼요. 문제는 뭐냐? 이제 많이 오른 종목과 들어오른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 장비 후속주들, 이쪽도 일단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는요, 조금 이따 하고요.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장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완만하게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다 그랬죠. 코스피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상체 고점 돌파했나요? 오늘 종가가 지난번 종가가 자 3208포인트, 네, 3208포인트인데 아직 돌파 못했네요. 종가 기준으로. 자, 장중에는 조금 돌파했었는데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종가 기준은 아직 돌파하지 못했는데 뭐 이번 주에 돌파되겠죠, 뭐. 그죠? 돌파될 가능성이 높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상승 기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이제 일봉상, 주봉상 보게 되면 이격이 좀 벌어지고 있어서 약간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속도 조절이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뭐 내일은 뭐 무조건 종목군들을 추격 매수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대신에 조정이 나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조정이 나올 때는 기회를 잡아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미국 증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미국 증시. 자, 미국 증시는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만 거칠 것이 없어요. 거칠 것이 없습니다. 미국 증시는 여전히 강세 기조가 살아있고 제가 다우 지수를 기준으로 21 평선을 좀 보셔라 라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21 평선. 다우 지수를 기준으로 21 평선을 좀 보셔라 했습니다. 이 21 평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미국 뉴욕 증시가 좀 많이 올라서 저러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는 지레짐작 먼저 가가지고 증시가 급락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지 마셔라 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다우 지수가 21 평선을 깨고 내려가기 전까지 미국 증시는 어떻게 돼요? 급등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가서 이렇게 아주 지금처럼 야금야금 이건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를 정도로 이런 식의 반등장이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쭉쭉 뻗어버리잖아요. 그럼 단기 고점이 빨리 오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미국은 이미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더라도 강력한 급등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주봉하고 월봉 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당장 미국 증시는 급격한 상승보다는 지금처럼 가는 등 마는 등, 또 지금처럼 올랐으니까 앞으로 다우지수는 뭐 요 정도의 또 숨고리가 한번 나올 겁니다. 그 정도의 숨고리 나올 거예요. 그런 정도의 숨고리 나오더라도 21선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흐름은 없기 때문에 무수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나스닥 S&P 500 지수 마찬가지입니다. 급격한 상승보다는 미미한 반등세가 나올 것이고요. 급격하게 추세 하락세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미국 증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는 제가 보기엔 좀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워낙에 시장의 강세 기조가 강해서 쉽게 뭐 꺾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워요. 어쨌든 간에 급락만 나오지 않는 이상, 미국 뉴욕 증시가 폭락이 나오고 급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 국내 증시는 가다가 잠깐 쉬더라도 국내 증시는 개별적인 반등을 이어갈 겁니다. 미국 증시는 신경 쓰지 말자라는 얘기 또 한번 해드립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도 국내 증시는 뭐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다가 장 중반에 출렁거리다가 또 이제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수는 크게 신경 쓰지 말자. 다만
지수가 좀 올라갈 땐 추격 매수하지 말고 장중에 조정이 나올 때 눌림을 이용해서 종목에 대해서 접근 전략을 단행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죠.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코스피보다 코스닥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코스닥. 오늘도 외국인들 보세요. 여러분들. 코스닥에서 아침에 코스닥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흔들어 대는가 싶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죠. 여러분들 코스닥에서. 그죠? 네. 코스닥 시장의 수급이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코스닥 시장에 이제 상승세 코스닥 시장에서 의미 있는 매수를 들었던 투신권들이 최근에 매수가 들어오다가 약간 매도가 나와요. 근데 이 정도의 매도는 투신권들이 털고 빠져나가는 형태는 아니에요. 그동안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약간 숨고르기 정도의 매도가 나온 겁니다. 약간 매도가 나오다가 다시 들어올 거예요. 아시겠죠? 투신권의 코스닥 시장에 대한 매수는 분명히 살아있고 반면에 코스피는 더 팔죠.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코스닥에 대한 투신권을 비롯한 기관들의 매수가 살아있다는 얘기고 보험단은 어때요? 여러분들. 기관 투자가들 중에 보험단과 투신권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투신권은 약간 팔고 있습니다만 조만간에 다시 들어올 겁니다. 그런 가운데 보험단은 쉬지 않고 코스닥을 줄기차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동안 원성을 많이 들었었던 연기금이, 그죠? 원성을 많이 들었던 그 연기금이 코스피 매도 진정됐어요. 그런 가운데 코스닥에서는 이제 투신권이 매수가 안 들어오니까 연기금이 더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죠, 여러분들. 그죠? 이 정도의 수급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의구심은 가지면 안 될 겁니다. 외국인들도 코스닥에 대해서 매수고 들어섭니다. 코스피는 오히려 약간 팔고 있는 상태. 외국인들은 아직은 좀 더 봐야 돼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살지는 봐야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한국 주식을 팔고 도망가는 그런 형태는 일단 아닙니다. 그래서 코스닥을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다른 코스피보다는 훨씬 높다. 이걸 보시면 되고 분명한 것은 기관들, 투신권과 연기금과 보험단 등 기관 투자가들의 코스닥 종보다 매수가 월등히 강합니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코스닥 시장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코스닥 시장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 코스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스닥 월봉상, 이거 월봉입니다. 월봉상 20년 내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매물 공백이다. 코스닥 1000포인트 이상에서 20년 내에 1000포인트 이상에서 주식을 산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소량 매수세로도 주가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코스닥 시장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보세요. 코스닥 시장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코스닥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 고객 예탁금이 무려 63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고객 예탁금은요. 코스닥 시장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본격화될 겁니다. 묻지마 레이스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요. 제 말 들어야 됩니다. 오늘 VIP 가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오늘 그동안 VIP 가입을 고민을 했던 분들은 이번 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VIP에 하루 일찍 들어오느냐 하루 늦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겁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묻지마 상승장이 진행될 겁니다. 고객 예탁금 이건 다 개인 투자가들의 자금이에요. 고객 예탁금이 1년 전만 해도 20조 원대를 왔다 갔다 했던 고객 예탁금이 불과 1년 만에 무려 60조대까지 했습니다. 60조대까지 왔는데 이 고객 예탁금이 지금 갈 데가 없어요. 코인도 갔다 급등이 났다가 이제 급락이 나온 상태에서 코인 쪽으로는 이제 더 이상 매매가 쉽지 않은 상태고요. 부동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고객 예탁금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코스닥 시장이 움직입니다. 코스닥에서 기관들이 들어오고 외국인들도 들어와요. 이 자금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자금, 이 엄청난 유동성 자금들이 어디로 들어와요? 코스닥으로 들어옵니다. 코스닥으로 들어오게 되면 코스닥 종목들은 가볍잖아요. 중소형주들이 많잖아요. 중소형주들이 많기 때문에 매수세가 조금만 들어와도 시세 탄력이 엄청나게 탄력적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한 대표 말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믿건 안 믿건 간에 여태까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죠? 그동안 장 조정받을 때 우리는 고버스 분명히 매수했다고 그랬죠. 지수 조정받을 때 우리는 고버스 들어가가지고 수익 내고 어디서 팔았습니까? 여기서 팔았어요. 이날. 여기서 고버스를 팔았다는 얘기가 뭡니까? 지수가 바닥을 쳤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여기서부터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이거는 기회다. 여러분들이 손실을 많이 하는 것은 기본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기가 막힌 찬스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이 와중에 여기서 뭘 해야 돼요? 주도주들로 선택과 집중해라. 코스피 대형주 털어내라 그랬습니다. 코스피 대형주 들고 있어봐야 시장 평균 수익률 이상의 수익은 기대하기 어렵다. 코스피 대형주들은 던져야 된다라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오늘도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코스피 대형주 먹을 거 없다고 했죠, 여러분들. 먹을 거 없어요. 얘네들을 던져야 여러분들이 코스닥 종목을 매수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해 안 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계좌에 포트폴리오가 한 30개, 40개씩 꽉 차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포트폴리오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를 못 하시잖아요. 그분들은 절대 교체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한 대표가 팔으라고 하면 손실이 났더라도 한 대표가 팔으라고 하면 파시더라고요. 팔아야 됩니다. 걔네들을 안 팔고 어떻게 코스닥의 주도주를 살 수 있겠어요? 얘네들은 백날 들고 계셔보세요. 올라가봐야 찔끔입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코스피는 가다 요만큼 올라갈 겁니다. 코스닥은 이만큼 갈 거예요. 농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노래 불렀잖아요. 이건 기회다. 코스닥 20년 만의 기회다. 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코스닥 시장이 엄청나게 소화됐기 때문에 20년 만에 온 기회는 기회예요. 이건 보통 기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1년, 2년 만에 오는 기회가 아니고 20년 만의 기회라는 겁니다. 20년 만의 기회라는 얘기는 뭐냐? 주식이라는 건 그래요,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소외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시세가 날 때 시세가 크게 가요. 시장에서 소외되는 기간이 짧으면 짧게 가는 경우가 많지만 긴 시간 동안 조정이 나오고 시장에서 소외된 기간이 길면 길수록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훨씬 더 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코스닥 시장이 20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하고 20년 만에 기회라는 얘기는 무려 20년 동안 코스닥 시장이 시세다운 시세를 보이지 못하고 시장을 주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장세에서는 코스닥 시장의 전체적인 한국 증시의 대시세를 이끌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만의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들. 단순하게 20년 동안 시장에서 시세가 못 갔다라는 게 아니라 20년 동안 코스닥 시장이 못 갔기 때문에 앞으로 그 시장에서 소외됐던 만큼 대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20년 만의 기회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20년 만의 기회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시장의 중심은 분명히 코스닥 시장으로 있고 코스닥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도 코스닥 시장으로 가고 있어요. 보여드렸죠? 기관 외국인들도 분명히 코스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잖아. 코스닥 시장이 성장 가치가 좋은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분명한 것은 강조했듯이 미래 신성장성을 내포한 종목들이 너무나 많아요. 반도체가 대표적이고 여기다가 2차전지, 수소, 그죠? 5G, 엔터테인먼트 여러 가지 신성장 사업,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섹터의 종목들이 다 코스닥 종목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 종목이 전체적인 증권시장의 대시세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제가 한 대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기회입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를 노래를 부른 겁니다. 한 대표를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한 대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한 분석을 드리고 시황 분석을 드리고 전망과 전략, 유망 종목까지 다 소개됐습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신뢰를 하는 겁니다. 한 대표가 그동안 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아무것도 보여드리지 않고 그런 가운데 뜬금없이 한 대표 믿으십시오. 그걸 누가 믿습니까, 여러분들? 응? 그렇잖아요.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아무것도 보여드리지도 않고 무방도 안 하고서 뭐 괜히 뭐 이거 엄청난 강세장입니다. 믿으십시오. 믿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한 대표가 분명히 여러분들 시장 살아난다고 말씀드렸고 코스닥 지수 코스닥 자 1000포인트 시대 열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 그리고 백신주들 다 말씀드렸었죠. 다 터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지금 이만큼 움직인 걸 가지고 보고서 뭐 와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와 이게 시장이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라는 걸 분명히 아시면 됩니다. 시장이 보통이 아니구나. 20년 만에 최고가 경신했고 20년 만에 시세 분출이 본격화되는 그런 장세가 진행이 되는 가운데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보게 되면 분명히 한 대표가 예상했던 대로 코스닥 시장의 강세와 더불어서 코스피 코스닥 동반 강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건 기회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코스닥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계좌가 그냥 제자리에 있거나 내지는 계좌가 0.5% 증가에 그치거나 내지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거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계좌는 분명합니다. 절대 늘어나지 않아요. 지금 그 계좌는 어떤 종목들이 다 있느냐? 거의 코스피 대형주를 가지고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런 계좌가 다 돼 있을 겁니다. 못 팔아요. 왜? 얘는 안 빠지거든요. 차트 모양만 만든 거 보면 그냥 갈 거거든요. 못 팔아요, 여러분들. 강세장에선 그래요, 여러분들. 지수가 올라가는 강세장에서는요, 주도주를 중심으로 대시세가 나와요. 못 가는 종목들 있죠? 안 빠집니다. 왜 안 빠져요? 시장이 좋으니까. 안 팔아요. 바닥 종목이라도. 문제는 뭐냐면, 안 올라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안 나요. 주도주는 맨날 신고가 나오는데, 주변 주들은 어떻게 됩니까? 안 빠집니다. 안 빠지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안 빠지니까 내 종목도 안 빠지니까 조만간에 가겠지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강세장에서는 계좌 자체가 크게 손실이 안 나요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 강세장에서 수익을 못 내는 게 바로 손실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는 분명히 안 되는 종목들 애지간한 대형주들은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관점을 말씀드리고 코스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 제약주 제가 다 간다 소리 안 했습니다. 바이오 제약주는 특정 한두 종목 몇 종목만 강세장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특정 한두 종목만 강세장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제약주들도 기업 내용 펀더멘탈 별거 없는 종목들 과감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뭡니까? 시젠 진단키트 관련주로 올라가죠, 여러분들. 이건 이제 매도하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 고사 지내는 겁니다. 이제 서서히 매도 포인트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서 안 되는 종목들은 이제 과감하게 정리를 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가운데 한 대표가 지금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섹터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지금 하나씩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기본적으로 잠시만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바이오 제약주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렸었죠. 제가 SK바이오사이언스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그리고 SK바이오팜, 그리고 진원생명과학은 뭐 매수하자마자 바로 30% 이상 급등이 나왔다가 이제 살짝 눌림이 나왔을 텐데, 이 바이오 제약주들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먼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또 우리가 배팅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합니다만 오늘 뭐 주가가 이렇게 눌림에서 6.4% 오르긴 했는데 뭐 아직까지는 솔직히 뭐 제가 뭐 요 정도 올라가는 거 보고 여러분들한테 분석 드린 건 아니죠. 예, 요 정도 보고 분석 드린 건 아닙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다시 한번 얘기입니다. 보호예수 물량이 풀려가지고 주가가 폭락할 것이다. 그건 너무 단순한 생각입니다. 그거는 너무 단순한 생각이고요.
이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드리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결국엔 그겁니다. 상장된 후에 상한가 한 번 치고 나서 곧바로 주가가 밀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어,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익 가치와 성장 가치와 기술력이라든가 경쟁력 이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상한가 한 방은 좀 너무했어요. 왜 그랬어요?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너무나 안 좋았고 이미 SK 바이오팜에서 한번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에 따른 차익 매물들이 먼저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큰 것은 그때 시장 상황 자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요. 그래요. 보통 이 IPO 시장도요. 증시 상황이 좋을 때, 증권시장 상황이 좋을 때 IPO 시장도 화랑입니다. 그때부터 막 종목군들도 상장되고 나서 폭등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증시가 안 좋을 때 상장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주가가 꺾이는 경우는 대부분이에요. 바로 SK 바이오스가 사이언스가 대표적인 현상, 그 대표적인 그런 형태였던 것이고요. 자, 워낙에 많이 빠졌고 그런 가운데 바닥에서 이제 강하게 치고 올라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기관들의 수급이 살아나기 시작하죠. 살아나기 시작하고 여기는 어떻게 여기는 누구예요? 외국인 수급이 또 살아납니다. 그만큼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주가가 많이 하락했고 바닥을 쳤다는 그런 의미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말씀드렸죠. 바이오 제약주지만 IPO 종목이지만 이렇게 흑자 기조가 유지가 되는 종목입니다. 제가 계속 보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뭐 지난 2020년에도 377억, 329억 영업이익과 그 당기수익을 기록했죠. 그런데 올해는 실적 증가세가 더 가파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예, 가파르게 진행이 될 거예요. 왜 그래요? 아스트라제네카를 비롯해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를 비롯해서 그 기업체들에 대한 CMO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CMO가 진행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CMO가 진행될지는 아직은 봐야겠습니다만 일단 두 개죠.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어디죠? 예, 두 군데를 중심으로 해서 CMO가 진행이 되게 되면 일단 실적 자체는 좋아집니다. 실적 자체가 좋아져요. 실적 자체가 좋아지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백신 개발에 나서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SK 바이오팜이 뇌전증 신약을 임상 3상을 거쳐서 미국과 유럽에서 승인을 얻은 만큼 기술력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 개발 기대감이 분명히 커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주가가 또 이제 살아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직도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이런 종목들은 아직은 저는 그런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아직은 더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거니까 뭐 아직까지는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합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사시든 이 종목은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추천드리는 종목은 아니고 하지만 한 대표가 분명히 기업 내용을 보고 여러 가지 펀더멘탈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미 우리도 매수 들어가서 수익이 나고 있고 한 상태고 이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하셔서 수익 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종목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나신 분들은 분명히 VIP 회비 한 1년치, 최소 3개월에서 1년치 이상은 다 수익 나셨을 겁니다. 그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이 주식 팔지 말고 가지고 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VIP로. 아셨죠? 수익 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그냥 팔지 마시고 VIP로 오셔라라는 얘기 해드릴 수가 있겠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석드렸고 우리도 그런 관점에서 매수를 한 종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성장 가치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은 더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장 가치라는 부분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장성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기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해드립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딱 봤을 때 뭐예요? 지금 바이오 제약주들은요. 코로나 백신이죠. 백신과 관련된 백신 개발과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이 시세를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코로나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일부 바이오 제약주들이 일부 개별적인 재료를 가지고 강세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철저하게 지금 바이오 제약주들은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만이 갈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부분은 그런 부분을 보시고 요런 부분을 보고 대응하자라는 얘기를 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그런 관점에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관점 보시면 되고 SK 바이오사이언스와 더불어서 제렉신, 그다음에 진원생명과학, 그리고 유바이러스. 진원생명과학 매수하자마자 상한가 급등 나왔었죠, 여러분들. 그죠? 자, 매수하자마자 이날 매수해서 우리가 이날 매수해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까지 간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많이 올랐나요? 많이 오르진 않았죠. 그래서 바이오제약주는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셀리드가 갔다가 밀렸죠. 예, 제가 지금 과열 종목으로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밀리긴 했는데 요런 그 셀리드 같은 종목들은 뭡니까? 코로나 백신 개발에 있어서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 업체 중에 제일 빠른 업체예요. 그죠? 예,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예, 요런 백신과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은 아직은 필요하다는 거. 예, 그 정도는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렇게 SK 바이오사이언스 자, 분석 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 지금 바이오제약주들 중에 바이오제약주가 아니라 금융주들 중에 지금 제가 그랬죠. 보험주들은 보험 들어놔라라는 얘기 해드렸었죠, 여러분들. 현대해상과 DB손보와 메리츠손보를 세 종목 정도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아직은 그 관점은 유효합니다. 근데 지금 시세는 느리죠? 시세는 좀 느립니다. 시세 느린데 현대해상이 이미 저점 찍고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예. 얘네들은 속도는 좀 늦을 겁니다. 좀 늦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장세가 조금씩 올라가고요. 조금 있다가 증시 좀 올라가잖아요. 이제 금리가 좀 따라 올라갈 겁니다. 그럼 그때 한번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현대해상과 그 DB손보, 메리츠화재 이런 보험주들은 시장의 후반에 그 뒷무렵에서 반등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늦더라도 아직까지는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보셔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다만 좀 느리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느리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매매하고자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보험주는 제가 아직 포기할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또 얘기합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여러분들.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반도체는 무조건 보셔야 돼요.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많이 오른 거 아닙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반도체는 갈 길이 먼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시겠죠? 반도체는 오히려 시작이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보셔도 돼요. 오히려 아직은 시작이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셔도 됩니다. 반도체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반도체 공급이 엄청나게 딸리고 있죠, 여러분들. 반도체가 딸리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스마트폰이라든가 가전제품 그리고 이런 데 들어가는 그 반도체까지도 지금 품귀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제품가 인상이 진행되고 그러면서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반도체 전쟁입니다. 반도체 전쟁,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이거 많이 오른 거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여기 반도체 장비주들 내에서는요. 장비주 자체적으로 실적 대비 저평가를 해준 것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 반도체 장비주도 올라오면서 진이기면서 이렇게 가는 중 마는 중 답답한 흐름이 전개됐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결국엔 반도체 장비주들은 자 보세요. 이미 상승하고 있는 상승 추세가 있는 종목은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 다 살아있습니다. 제가 다른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안 드리죠.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종목 가지고 리뷰 드리는 거예요. GST 보세요. 많이 올랐지만 어떻게 됩니까? 안 무너지고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탄력은 떨어지지만 분명히 상승 기조가 살아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유니셈도 어떻게 돼요? 많이 올랐지만 쉬었다가 또 상승 기조가 분명히 살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가는 겁니다. PSK처럼. 올라갔다가 안 갈 것처럼 진이기는 그런 흐름이 나오다가 어떻게 돼요? 장대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갈 것처럼 하다가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반도체 장비주들 제가 분명입니다. 반도체 장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장비주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매수하셔가지고 내지는 한 대표가 말씀드렸던 종목 내지는 한 대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그런 반도체 장비주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분명입니다. 그분들은 가지고 그냥 VIP로 오세요. 왜?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렇다고 무조건 들고 있는다? 어느 한순간에 꺾일지 모릅니다. 반도체 장비주들은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상승의 흐름 자체가 단기로 꺾이거나 그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모더런 종목들도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종목 선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지만 거듭 강조합니다만 반도체 장비주들은 펀더멘탈과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경우는 시세가 그렇게 쉽게 꺾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 장비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 뭐 조금 수익 났다고 홀랑 털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들고 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뭐 한없이 가는 그런 장은 분명히 아니에요. 이 장은 올해 연말과 내년 정도가 되게 되는 고점 논란. 오늘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5월달 내지는 6월달에 지난번처럼 또 한 번 시장이 경기를 일으킬 겁니다. 금리 인상에 따라서 시장이 또 한 번 경기를 일으킬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와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은 여러분들이 무슨 수당 방법 쓰지 말고 철저하게 기업의 펀더멘탈을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펀더멘탈 분석을 통해서 정말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때문에 보세요. 원익 IPS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에 이 종목도 이제 한 별밤 특종에서 나갔던 종목이죠. 올라간 종목인데도 올라간 종목을 방송에서 얘기합니다. 왜? 가는 종목은 가거든요. 근데 이미 많이 올랐어요. 과연 얼마나 상승 여력이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어때요?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주부터 얘기한 게 이제 반도체 장비주는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고 이제는 덜 올랐던 후발주들 중에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 발굴에 주력하십시오라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게 바로 에로티베큐메라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죠. 추천 종목은 아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과 실적 성장 가치가 너무 큰 종목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이고 이렇게 좋은 종목은 결국에 나중에 주가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추천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대표가 좋게 보는 종목이니까 야 사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어디서 살 건지 어디서 팔 건지는 그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한 대표는 이 종목을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결국에 며칠 갔다가 오늘 4.4% 올라갔죠 여러분들. 그죠? 자 LTBQ 제가 무방을 통해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 들으신 분들 또 들으셨거나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나신 분들 3번하고 표 3번 그죠? 맞습니다. 그래도 올라갔잖아요 여러분들. 신고가 나왔고요. 아 제가 참 오늘 그 무방 뭐 방송 들으신 분들도 들으신 분들이지만 지금 뭐 반도체 유니셈은 보세요. 지난 1월 15일 날 여러분들한테 9,090원에 나간 종목입니다. 9,090원 주성인지는 오늘 신고가 나왔고 사이맥스 다 신고가 나왔고요. 자 오늘 제가 이제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지금 우리 무료 카톡방이 있죠. 무료 카톡방이 있는데 무료 카톡방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자 보시면 무료 카톡방이에요 여러분들. 무료 카톡방에 계신 분들이 보세요. 대표님 계좌 덕분에 계좌 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료 카톡방에 계신 분들이에요 분들. 그죠? 제가 필명을 가리려고 하다가 안 가려도 될 것 같아서 그냥 안 가렸습니다. 예, 언짢으신 분들은 양해 부탁드리고 언짢으실 것 같지는 않은데 그죠? 예, 우리 조정수님도
대표님께서 올려주신 강의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들으면서 열심히 따라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했죠? 그죠? 그리고 반도체 뭘 사도 오르고 있지만 반도체 뭘 사도 오르고 있지만 계속 반도체 집중 강조해 주셔서 수익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뭘 사도 오르긴 뭘 사도 올라요. 그래도 대장주들하고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종목들만 가는 겁니다. 자, 여기 에로트백기움 비중 실었다고 하시죠, 여러분들? 그죠? 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이래요, 여러분들. 시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반도체 장비주들의 시세 흐름 자체가 상당히 강하게 살아있고요. 사이맥스, 자, 오시안 브릿지, 아까 오시안 브릿지도 우리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주성 엔지닝, 유리샘, 장난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이 반도체 장비주들은요, 자, 이 주성 같은 종목들도 시세가 좀 더딘 듯한 양상들을 보여주더니, 이제 뒤에 따라가더니 어떻게 됩니까? 급등이 나버리죠, 여러분들. 이거예요, 여러분들. 덜 올랐던 종목군들이 고개를 들면서 달리기 시작하는 이런 장세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션 브릿지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주가가 안 가더니 장대 한번 나면서 주가가 이제 바로 급등이 나버리죠, 여러분들. 그죠? 뭐예요, 여러분들?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관심들은 여러분들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겁니다. 특히나 이 에로티백큐 여러분들한테 이미 다 설명드렸듯이 이런 종목들 보실 때 딴 거 보지 마세요. 기업 내용을 먼저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고 뭘 하시면서 실적 추이가 어떤지 이런 기업 내용을 자꾸 분석해 보려하는 그런 습관을 자꾸 들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 회사의 미래 가치가 어떤지를 보시면 됩니다. 건식 진공 펌프들 생산업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진공 상태로 반도체가 개발이 되고 거기다가 진공 펌프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회사가 성장 가치가 좋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린 겁니다. 그죠? 지금도 그 전망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반도체 쪽은 지금 덜 올랐던 종목들, 이 구간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반도체 장비주들 덜 올랐던 종목들, 실적주들, 그냥 단순하게 주가가 못 가는 게 아니고 정말 기업 내용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간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을 잡아야 돼, 지금. 응? 신규님들도 오늘 그런 종목 잡았고 내일도 그런 종목들 잡을 겁니다. 반도체 장비주가 많이 오른 게 아니고요. 이제 시작이다라는 관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아직 반도체 장비주가 없거나 반도체 장비주가 있는데 시세가 안 나거나 내년은 뭐 여타 코스피 대형주 내지는 일부 가지도 않는 바이오 제약주 들고 있는 분들 그분들 과감하게 그 종목군들 여러분들 계좌에서 긁어내고서 반도체 장비주로 포트폴리오 채워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 흐름을 따라가시려면 따라오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런 흐름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니까 아시고 반도체 장비 쪽 또 설명드렸고 지금 에로티베큐에 대해 설명드렸으니까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장비주 없는 분들, 반도체 장비주 없는 분들, 매수하고자 하는 분들, 자 그분들 제가 얘기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냥 VIP 들고 오시면 되고 없는 분들은 반드시 이번 주 안에 포트폴리오에 적어도 30에서 50%까지는 채워 넣어야 된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꼭 알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 자. 자,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반도체 장비주들의 반등세가 전개가 되면서 이 IT 섹터들 디스플레이라든가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이제 반도체 사업하고 비슷하게 영위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IT 섹터들 그런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 중에서 자 어디 갔습니까? 자, 요 DMS라는 종목을 한번 제가 분석을 드리려고 해요. DMS. DMS라는 종목은 지난번에도 지수 빠질 때도 별로 안 빠졌던 종목이에요.
지수 빠지듯 안 빠졌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횡보세가 견출되고 있는데 뭐 지금은 횡보세의 연장선상에 있는 상태입니다. 횡보세의 연장선상에 있는 상태예요. 연장선상에 있는데 이 DMS라는 종목은 실적이 다 기본적으로 저평가됐습니다. 퍼가 뭐 5배, 6배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에요. DMS는 퍼가 이제 5배, 6배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입니다. 저평가된 종목이고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여기 나왔죠? 예, 그거 참고하셔도 돼요. 어려우시면 퍼 계산하는 거 힘드시면 요거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5개 퍼가 뭐 5-6배밖에 안 되게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고 디스플레이 세정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예요. 디스플레이 세정 장비 생산 업체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디스플레이 업황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TV가 지금 TV가 대형화가 되면서 이 디스플레이 시장 자체도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중국에서 디스플레이 그 OLED 시장을 따라오려고 LCD 다음에 그 다음에 OLED 시장도 지들이 잡아먹으려고 지금 중국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OLED 시장이 절대 나쁜 시장이 아니거든요. 네. 자, 거기 그렇게 업황이 좋아요. 좋은 상태에서 주가가 못 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DMS는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소형 그 풍력 발전기 있죠? 지금 풍력 그 신한 우리나라 세계 최대의 풍력단지 조성한다고 하죠, 여러분들. 풍력단지 조성하는데 그 풍력 소형 모터를 지금 얘네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풍력 시장에서 대규모 매출 증가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시장의 핵심적인 중심 섹터에 있는 반도체 장비주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이 집중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 더 멀리 나가면 제가 말씀드렸죠. 반도체 장비주들이 시세가 많이 나게 되면 앞으로 시장의 매기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뭐 디스플레이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5G라든가 2차전지라든가 수소라든가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섹터로 좀 매기가 이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바로 그거죠. 앞으로 시장의 매기가 조금씩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의 매기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바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장의 매개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 보고 우리가 주목한다고 한다면 해볼 만한 종목이 바로 이 DMS라는 종목이 될 겁니다. 예, DMS라는 종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DMS라는 종목은 반도체 장비주들의 시세가 연출이 된 이후에 다른 섹터로 매개가 확산이 되게 되면 이런 DMS라든가 OLED라든가 수소라든가 이런 섹터로도 매기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가능성을 보고 한 번 정도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자 그런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 네, 그런 관점이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지금 제가 해드렸던 내용들 자 충분히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이해되시는 분들, 자, 5번 한번 부탁드립니다. 5번. 자, 5번.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제가 뭐 더 드릴 건 없고요. 네, 드릴 건 없고, 예. 자,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더 이상 드릴 얘기는 없어요. 뭐 시장은 이제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대로 뻔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장이고요. 이렇게 뻔하게 나타난 이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뻔한 시장에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잘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는 색깔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제가 거듭 얘기했습니다. 다른 건 모르더라도 코스닥 시장의 시세는 20년 만에 엄청난 시세가 분출이 시작이 됐다는 점에 반드시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종목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바이오 제약주들과 반도체만큼은 여러분들의 포트에서는 빼놔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 제가 분석을 드렸고 그리고부터 여기서부터 뭘 봐야 되냐 반도체 장비주의 뒤를 따라가서 터질 수 있는 섹터가
이제 등장할 겁니다. 반도체 장비가 맨 앞에 쓰고 5G,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2차전지, 수소, 태양광, 풍력 이런 섹터들이 서서히 이제 부각이 될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이미 늦었어요. 지금은 만반의 준비는 다 끝났고 이제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머뭇거려 봐야 여러분들의 계좌를 갉아먹는 것밖에 안 돼요. 머뭇거리지 마시고요. 시장 자체가 확인됐고 시장 자체가 살아나는 것이 확인됐고 주도주가 확인되고 코스닥이 터지기 확인된 만큼 이제는 이것저것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 대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종목들을 분석을 드렸는데 그런 종목들 분석 드린 내용 종목들을 보시면서 예, 잘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 이런 종목들을 분석 내용을 통해서 또 저런 종목들 분석 내용을 통해서 아, 시장이 한 대표가 분석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구나. 그렇게 되면 그거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 자신 없고 혼자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 자, 그런 분들은 예,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가차없이 판단하시고 그게 안 되는 분들은 VIP로 오셔서 여러분들 같이 대응하시면 되고요. 이 시장은 20년 만에 기회라는 것만 아시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더 드릴 말씀도 없고요. 일단은 오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들 자체가 너무 좋아요. 일단 IT주들은 IT주들대로 유니셈, 그 다음에 뭐 주성 엔지니어링, 사이맥스, 오션브리지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종목들 다 대단하고요. 그리고 바이오 제약주들까지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종목들 대단한 시세가 분명히 형성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카카오톡에서 무료로 지금 한 대표 리딩을 따라오시고 TV 방송 보시면서 매매하셨던 분들까지도 지금 계좌가 신고가가 나올 정도니까 대단한 장세라는 것만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분명히 시장 방향 잘 잡고 잘 대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흐름에서 절대적으로 소요되지 말자라는 얘기까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VIP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으셔도 되죠?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대충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도움이 조금이라도 필요하다라고 조금이라도 느끼시는 분들은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무조건 오시기 바라고 하루라도 일찍 오셔라라는 얘기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죠. 여러분들 하루라도 일찍 오셔라는 얘기 분명히 해드렸었죠. 예, 과감하게 건너오셔야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리빨리 고치고 제자리로 놓아드릴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주식은 다 들고 오시고요. 현금 있는 분들은 무조건 들고 오시고 그리고 반도체라든가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주를 중심으로 수익이 나신 분들도 홀랑 팔지 마시고 수익 난 자금을 가지고 VIP 가입하시고 오세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시장의 흐름을 더 빨리 따라갈 수 있다.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예,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준비가 있어서 예, 오늘 방송은 이 정도 마무리해야겠네요. 예,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 충분히 도움되시고 이해되신 분들 자, 오늘 77번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회원님들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회원님들 내일 뵙고 신규님들 내일도 매집 강할 겁니다. 내일 매집 강하게 진행할 거니까 자, 신규님들 내일 오시기 바라고 자, 우리 회원님들도 자, 내일도 자, 더 좋은 장세 기대하면서 내일 뵙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